KF-21 루마니아 5조 원 규모 계약. 빈살만 공동개발 인리 대신 돈 내게 껴줘 러시아 핵 협박. 본토 미사일 허용. 한국의 KF-21 보람의 4.5세대 전투기. 현대 공중전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한국형 신형 전투기 KF-21은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엄청난 수출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고 26일 항공 관련 뉴스 매체 심플플라잉이 보도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4, F5 등 노후 전투기 300여 대가 2000년대에 퇴역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군은 1993년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 FX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공군은 미국의 F-15K, 영국 등 4개국 컨소시엄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EF-2000분,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37, 수-35, 수호이-37, 35 등 4개 기종을 후보로 선정했다. KF-21은 미라지나 F-16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들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는 전자전, 5세대 업그레이드 및 수출을 위한 3가지 변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KF-21이 배치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120대의 한국형 제트기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로 불리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수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관측통들은 KF-21이 앞으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마도 브라질과 같은 더 오래된 F-16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합작 프로젝트, 대부분 한국산이지만 이다. 한국은 이미 군용기, KT-1 기초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TA-50 인솔전투기, FA-50 경전투기 등을 개발하고 제작한 경험이 있다. 이는 노후화된 한국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KA는 KF-21은 운용 중인 노후화된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KA는 또한 프랑스 미라지, 유로파이터 타이푼, F-16 블록 72분의 70, 그리고 아마도 스웨덴 그리펜과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이런 종류의 첫 제트기이기 때문에 그것의 부품들 중 많은 것이 수입품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터보팬에 의해 라이선스 하에 생산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GE-400K 엔진으로 구동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토착화할 것이다. 한국은 KF-21의 3가지 변형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는 전자전이나 적의 방공망을 억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타격 전투기로 사용되는 KF-21EA 전자전투기, 미 해군의 그롤러와 유사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KF-21EX로 은밀한 5세대 전투기 합류를 목표로 개량된 변형 모델이다. 세 번째 변형 모델은 잠재 고객의 요구에 맞게 맞춤 제작될 수출용 KF-21사이다.
처음 KF-21은 나중에 더 발전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진화형 프로젝트로 구상됐다. 예를 들어 기체는 레이더 단면, 5세대 전투기와 비슷함은 줄었지만 내부 베이가 부족하다. 외부에 무기를 장착하면 레이더상의 항공기의 가시성이 높아진다. 내부 베이 등 첨단 기능은 추후 개발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공중호월 전투기에서 다역 공중호월 전투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F-21은 우선 단거리 미사일과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 KI는 유럽의 대형 미사일 업체 엔비데와 함께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왔다. 엔비데는 2001년 프랑스 에어버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SPA, 영국 배 시스템의 미사 부분을 합병하여 설립했다.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수출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러시아 제트 전투기는 한때 전투기 생산의 주축이었고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지 않는 국가들이 좋은 고객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전투기 수출 산업은 거의 붕괴되었다. 동시에 중국 전투기는 인기가 없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많은 국가들이 F-16 블락 72분의 70와 같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체 비러시아, 비미국, 제트기의 기회가 생겼고 프랑스산 라팔의 주문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다소는 라팔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제트기를 적시에 인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소는 2023년에 라팔을 겨우 13대만 생산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KF-21 보람의 제트기로 경쟁에 뛰어들기를 희망한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거대한 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생산을 늘리고 상당한 수의 제트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세계적인 전투기 수출, 특히 5세대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의 붕괴는 4.5세대 제트기를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제철이 왔음을 뜻한다. 영국의 군사국방 분야 정보지 제인스는 2024년 4월 한국이 40대의 KF-21 보람의 생산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공군은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의 조기 퇴역에 의한 전력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발표는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투기는 현재 비행 및 지상 테스트를 실시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2020년에 조립됐고 첫 비행은 2022년 실시됐다. 국방뉴스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과 제조 단계는 2026년에 끝나고 한국 공군은 2026년 하반기에 첫 KF-21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은 2032년까지 120대의 KF-21 제트기로 공군력의 중추를 이룰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엔 루마니아다. 한화에어로 K9 수주 총력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K9 사업 수주에 총력전에 나선다. 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 22에서 24일까지 열리는 흑해 방산 전시회 베스데 2024분에 첫 참가한다. 베스데아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주최하고 약 400개 기업이 참가하는 방산우주항공 전시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중동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시 프로모션에 나선다. 288평방미터 규모의 부스에는 호주 육군에게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전 투장갑차의 실물,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 등이 전시된다. 올해로 네이토 가입 20주년을 맞은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한다.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입하며 지역 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루마니아는 총 8억 5천만 유로, 약 한화 1조 2,5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구매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비롯해 폭발성 발사체 17,352발 연막 발사체, 324발 조명 발사체, 324발 훈련용 불활성 발사체, 720발 등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루마니아 계약은 규모가 크고 추후 유럽 지역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으로 꼽힌다. 김승현 회장도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부문 창원 사업장을 방문해 루마니아와 계약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해 유럽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유럽을 넘어 북미 등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시장 개척을 주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7일 루마니아에서 인더스트리 데이를 개최하고 루마니아 방산 현대화 결합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제조, 기술 이전, 무료센터 설립 등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루마니아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유럽 시장을 겨냥한 공동 R&D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우크라 무기 지원은 러 행동에 달려 155mm 포탄 등 K방산 대기 중.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 행동하느냐, 러북 간의 어떤 식의 협력이 더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바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러북한 협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면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위협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조약을 근거로 대북 군사 지원을 늘리는 등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우리 무기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전투 식량, 방탄복, 방독면, 천막,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 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다.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컸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의 포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지원만 이어왔을 뿐 직접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K방산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들이 가득하다.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힌다. 155mm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이다. 한국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300만 발 이상 보유했다고 알려졌다. 여타 서방권 국가들과 비교해 기존 보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분담국가, 특성상 추가 생산 역량마저 월등하다고 전해진다. 북한 위협에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온다고 평가한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파-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됐고 이후 추가로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구매하기로 했다. K9 자주포는 루마니아도 최근 구매를 결정했다. 현재 폴란드의 최대 안보 위협이 러시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무기들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 유용하다고 인정된 셈이다. 정부는 꼭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불편해할 여러 방편이 있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 인적 교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